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시사학원 HSK 5급 강사 이동욱입니다. 자, 오늘은요 4급에서 5급으로 넘어오실 때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 작문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우리 시간에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다 해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는 점은 우선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5급의 가장 마지막 문제죠. 100번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문 제2부분은 실제 시험에서 99번과 100번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자, 사진 작문은 가장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죠? 4급을 거쳐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4급에도 사진 작문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사진이 5개나 있었을 거고요. 친절하게 단어 하나까지 주어지죠. 그리고 한 문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안 해본 사람에게는. 그죠? 근데 4급을 통과하신 여러분, 또는 4급 과정을 패스하고 바로 5급으로 오신 여러분, 5급은요 사진 하나만 덜렁 주어져요. 이걸 가지고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직접 막 베르나르 베르베르, 직접 뭐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작가가 되셔야 돼요. 근데 주어진 시간 내에 조금 논리성을 갖춘 데다가 구상이 탄탄한 작문을 완성한다? 이건 쉽지가 않겠죠,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사진은 5급 어휘 2500개 범위 안에서 표현해낼 수 있는 사진이 출제가 됩니다. 뭐 아주 심각한 내용들은 나오지가 않으니까 절대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둘째, 단어는 절대 뜻을 외우지 말라.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 번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단어의 뜻만 외울 바에는 여러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중국어도 유사어가 너무 많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단어를 써야 되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 자, 영어에서 말하는 레드, 우리나라 말에서 뭐가 있죠? 빨간색도 있고 홍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적색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국어에도 많은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걸, 이 네 가지의 색깔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단어의 뜻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 치면 설명하기 쉽지가 않죠. 아니, 빨간색과 붉은색이 어떻게 달라요? 똑같이. 홍색과 적색이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이. 그런데 똑같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한국인들은 똑같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네 개의 표현을 적절하게 맞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호등을 건너는데 빨간불이니까 건너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적불이니까 건너지 말아야,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건강검사표가 나왔는데 건강에 그때는 또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합니다. 그죠? 건강에 홍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없죠. 하늘에는 붉은 태양이 있다고 하지 적태양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단어는 문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약속이 난 듯이 구분지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어, 하물며 외국어를요, 단어의 뜻만 외우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바쁘다라고 할 때 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이 망과 결합해서 다양한 뜻이 중국어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반망, 예를 들어 총망, 예를 들어 뭐 지망, 이런 것들을 다 구분지어 쓰고 있는데 우리는 뭐만 쓰죠? 하나만 쓰고 있는 거야. 앞서 말씀드린 빨간색도 마찬가지. 중국어에도 홍이라는 단어 외에도 뭐 칠 또는 쭈, 이런 것들 전부 빨간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쓰죠? 홍. 그러면 중국인들은 때로는 칠, 때로는 쭈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죽어도 홍만 쓰는 거야. 그러면 중국인들이 듣기에 우리 중국어가 어떻게 들릴까요? 적불이다야, 건너지 마라, 이런 것처럼 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우와 장소에 맞지 않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5급까지 왔는데요, 그런 1, 2급 단어를 언제까지 여러분 이제 우려먹으실 건가요? 이제는 5급에서는 절대 단어의 뜻만 외워서는 안 된다. 단어는 자기만의 궁합이 있는데 요걸 반드시 미리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궁금하신 분들 학원에 찾아오시면 5급 단어장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 정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고요. 자, 작문을 말로 하는 습관을 들이라. 작문에는 펜이 필요하고 종이가 필요하고 쓸만한 장소도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그거 언제 작문하고 있나요? 그죠? 좋은 문장들을 하나 두 개씩 조금만 정리해 두셨다가 머리로, 말로, 귀로 평소에 연습을 조금씩 해두시면 이것도 작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올해 중순쯤 나왔던, 올해 중반기쯤 나왔던, 여름에 나왔던 시험이죠. 보세요. 이 사진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 사진의 핵심이 누가 봐도 꽃에 물을 주고 있는 사진이죠. 자, 이 상황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꽃에 물을 주다라는 동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물까지는 알겠는데 물을 주다라는 동사를 모르겠단 말이지. 선생님 내가 물을 안 줘봐서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일지 몰라도 5급 어휘 안에 물을 주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죠? 있는데 옛날에 내가 외운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도중에 전화 찬스도 쓸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는 빨리 플랜 B를 가동시켜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사진 여러분 눈에 넣어 두셨나요? 예, 이 두 사람은 뭐 어떤 관계다? 뭐 선생님과 아이일 수도 있고 엄마와 딸일 수도 있겠죠. 꽃에 물을 주고 있는 사진인데 자, 그러면 자, 플랜 A입니다. 지금 플랜 A라는 말로 표현을 해봤어요. 플랜 A는 5급 수준의 표현인데 첫째, 浇水, 浇水. 이게 바로 물을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걸 쓰면 가장 좋아요. 예, 근데 이게 안 떠오를 수도 있단 말이죠. 왜? 너무 긴장되거나 또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이게 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페이양 아이신, 예, 꽃에 물을 줌으로써 조금 더 내가 뭔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다. 이런 것들 전부 5급 표현이죠. 페이양 또는 양청 아이신. 자, 그 안에 표현 보시면 종샤오 양청. 여기 있는 페이양과 양청은 같은 뜻이에요. 어릴 때부터 양청 기른다. 무엇을? 습관을. 자, 습관 기르다 네 글자로 양청习惯. 선생님 나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습관을 기르겠다. 그러면 양청 早睡早起的习惯. 복습하는 습관을 기르다. 양청 复习的习惯. 그죠? 그러면 아이후 화차오라고 해서 화차오는 말 그대로 꽃과 풀이니까 자연이겠죠. 자연을 좀 더 아끼는 습관을 기르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从小养成爱护花草的习惯. 이런 표현 쓰면 가장 좋은 건데 문제는 시험 때 이게 떠오르냐는 거야. 안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안 쓰면 점수를 안 주겠죠. 장문을 써서 나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단 말이죠. 안 쓰면. 그때는 빨리 플랜 B로 가셔야 됩니다. 자, 플랜 B는 한 3, 4급 수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教学, 教가 안 떠오른다. 그럼 이거라도 써야죠. 우리 알고 있는 단어. 给一点水. 선생님 진짜 저렇게 써도 되나요? 안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다. 뭐 내가 이 꽃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감이 있다. 요 정도는 우리 예전에 배웠죠. 요절은간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탐은 여기서 말하는 탐은 사람이 아니죠. 예, 자연들을 말하는 겁니다. 꽃들 需要我的保护. 나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예, 내가 물을 안 주고 내가 신경을 안 쓰면 말라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요 정도 표현은 한 B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것도 안 떠오르는데요. 예, 물론 사전을 보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전을 볼 수가 없으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플랜 C로 가라. 자, 플랜 C는 HSK 한 1, 2급 수준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선생님 5급 시험인데 1, 2급 단어를 써도 되나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예, 우리가 5급 때 많이 쓰는 원, 이, 타 전부 1급 단어입니다. 헌도 1급 단어고요. 예, 1급 단어는 가장 쉬운 단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5급 시험에서 중요한 단어를 써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물론 5급 단어를 쓰면 가장 좋겠지만 1, 2급 표현도 안 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 화, 꽃도 예야오, 허슈. 선생님 너무 문학적인 표현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의 핵심은 꽃에 물을 주는 건데 물 주다가 떠오르지가 않을 때는 화, 예야오, 허슈, 허워, 이양, 예야오, 허슈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예, 또는 방주 타먼 장다. 그들이 자라게 도와주다. 또는 요漂亮的花 예쁜 꽃이 있으면 我就很高兴我很开心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시간 내에 80자를 적으라.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죠? 뭐 꽃에 물을 주다라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에 나왔던 뭐 인터뷰라든지 택배 받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공항에서 있는 사진이라든지 스키 타는 사진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앞으로도 반복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너무 긴장이 되면 사람은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플랜 B, 플랜 C를 빨리 가서 일단 글자 수 주어진 것 만족을 시키고 시간이 남는다면 예, 좀 질적인 부분도 원고지 사용법에 부합이 됐는지 맞춤법은 정확하게 지켰는지 문장 부호는 정확하게 표기를 했는지 잘못 적은 한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 장문은 이렇게 하라. 첫째, 장문의 채점 기준은 항상 숙지하라. 사진의 기본,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표현. 좀 전 사진에서는 뭐였죠? 물을 주다. 예, 보면
아, 이건 뭘 물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출제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장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준 있게 적으려다가 틀릴 바에는 쉽게 적되 매끄럽게 적어라. 역지사지가 돼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일요일에요. 집에 앉아가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요. 우리 애국가 1절만 하루 종일 하루에 500번, 1000번 불러라. 여러분 미치겠죠 아주. 그죠? 동해물과 백두산을 보기도 싫겠죠. 500번을 똑같은 노래만 부르라니요. 선생님 말이 됩니까? 채점자는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날아온 똑같은 내용의 시험지를 하루에 수백 장, 많을 때는 수천 장씩 채점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많은 내용의 분량을 손으로 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예, 이 한자는 도대체 뭐지? 워점, 뭐 칸부동 이런 식으로 채점자를 시야를 머리를 힘들게 만들면 안 좋겠죠. 예, 그래서 너무 어려운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쉬운 표현으로 적되 매끄럽게 적어라. 이게 훨씬 더 좋은 작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는 필수다. 예, 경기 끝 축구 심판이 호루라기 불었는데 그제서야 3골 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예, 주어진 시간 내에 장문 한 편 정도는요 한 15분 이내로 쓰는 연습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진 장문은 절대로 사진 내용을 설명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자, 오늘 이 사진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진 설명을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사진 속에 2명 있죠? 그죠? 照片里有2个人一个是妈妈一个是女儿还有很多漂亮的花 이런 식으로 사진 설명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스토리를 구상한 장문이 아니라 그냥 단순 사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건 채점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에 맞게 내가 이 사진의 핵심이 들어가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적는지 아시겠죠? 자, 5급 시험에 100번 장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라라는 요령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2편, 3편 정도는 써보는 습관을 길러서 흐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강의 때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급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언제라도 부평시사학원 찾아주시면 여러분들 반갑게 맞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동욱 강사였고요. 다음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